오늘 성공회감 이데오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장년층에서 프로필 사진 이제 꽃사진으로 해놓는 경우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Z세대도 젊은 세대들도 꽃을 찍어서 이른바 푸사로 설정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또 좋은 글귀를 찾아보고 부모님이 즐겨 찾는 식당 혹은 여행지도 찾아간다. 이른바 중년 문화에 빠진 Z세대. 이건 어떤 흐름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힙한 Z세대 일상이 중년과 똑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 스토리에 올라온 꽃사진이나 감성 글귀 이것만 보면 X세대 중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핫한 팝업이 몰린 성수 대신에 중년 세대가 즐기는 수도권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아침 루틴으로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Z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차를 맞습니다. 많이 마신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X세대 패션이 다시 유행하고 뭐 노포 음식점 찾아가고 이런 뭐 복고 열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 또 반복이 되고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 복고 트렌드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트로나 복고는 옛날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옛날 교복을 대여해서 입어보고 복고 콘셉트의 사진을 찍는 등 주로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Z세대 부모 세대의 취향을 즐기는 트렌드에서는 단순히 좀 체험을 넘어서 실제로 부모님하고 비슷한 일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Z세대는 부모님의 취향을 재해석해서 좀 본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같이 체험해 보려는 것. 그냥 단순히 유행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자연에 대한 관심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만난 한 Z세대 친구는 최근에 셀카를 찍어 올리는 친구들보다 꽃사진 올리는 친구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꽃사진 올리는 Z세대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네. 자신보다 자연이나 반려동물, 가족 같은 좀 자기 외부의 대상에 더 애정을 갖고 시선을 돌리는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연과 삶을 좀 조화롭게 즐기는 엄마 아빠의 삶을 멋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애들보다 자연, 네, 자기 풍경, 관계. 멋진 사진을 같이 올리는 친구가 좀 더 있어 보이다. 약간 이런 거네요. 네, 좀 더 성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꽃무늬 패턴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꽃무늬 패턴을 옛날엔 되게 촌스럽다고 여겼었는데 최근에는 일부러 아파 키링을 구매하거나 꽃 책갈피를 만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성수나 홍대 같은 기존의 핫플레이스만큼이나 덕수궁, 화담숲 같은 자연 명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봄의 꽃이나 가을의 단풍처럼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체험하는 게 힙한 경험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요. 꽃무늬를 찾는다. 젊은 세대가. 완전 의외입니다. 이런 걸 또 기업 차원에서 그냥 보고 있진 않겠죠. 저희도 실제로 Z세대 친구들에게 어떤 공간에 방문하고 싶은지 뭘 구매하고 싶은지를 좀 질문해봤는데요. 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콘셉트의 팝업이 생기면 가볼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최근에는 또 팝업이나 행사에서 키링이나 에코백 같은 선물을 많이 주는데 꽃말의 예쁜 꽃을 씨앗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씨앗은 심고 가꾸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네. 그 씨앗을 기르는 동안 계속 그 브랜드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MBTI 유형처럼 본인의 탄생목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탄생목 굿즈 같은 것도 인기를 끌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어떤 꽃말, 그 꽃이 갖는 의미, 네. 탄생못, 탄생화 이런 거 찾는 거. 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건데. 아, 그러세요? 이게 또 다시 돌고 도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 꽃무늬 가디건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이제 Z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GD가 또 그렇게 입고 다니는 돌고 돕니다. 근데 진짜 야외 나들이까지도 뭔가 좀 닮아간다고요? 네, 최근에 Z세대 사이에서 중년 핫플이라는 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노포나 시장 맛집처럼 좀 엄마 아빠가 갈 법한 시장이나 공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겉만 화려한 요즘 맛집보다는 조금 더 허름하더라도 사장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맛집에 방문하는 게 더 실속 있다. 오히려 트렌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도권 근교의 호수뷰 식당과 카페가 최근 Z세대
사이에서 핫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3,000건 수준이었던 호수뷰 키워드는 올해 1월 기준 1만 3천 건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호수뷰 한정식 맛집에서 식사하고 그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이런 중년 나들이 코스가 지세대의 대표 데이트 코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부모님들한테 어떤 코스로 가면 좋을지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변이나 저수지, 네. 예전에 많이 가던 뭐 미사리, 카페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가 중장년층의 플레이스였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여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또 이것도 되게 의외였는데 데이트를 한의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이것도 다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좀 신기한 흐름이었는데 네. 지난해 2월 대비해서 올 2월에 한의원 검색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요. 한의원 검색 연령 비율이 50대보다 20대에서도 높았다는 점입니다. 어디 뭐 많이들 다쳤나? 아닙니다. 한 친구는 한의원에 그냥 체험으로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이제까지 어른들만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한의원에서 좀 찜질도 하고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 관리도 하고 몸에 좋은 뜨끈한 쌍화탕까지 먹어보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어른들만 가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한의원이 지세대의 일상 루틴 속에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의원에서 해주는 체질 검사를 활용해서 한의원과 좀 콜라보를 해서 체질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팝업이나 신메뉴를 출시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찜질하고 뜸 뜨고 그러면서 쌍화탕 마시고.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시원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네. 어른들만 이렇게 좋은 거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알게 됐네 이렇게 또 느끼는 거네요. 젊은 맞습니다, 세대가. 맞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경험일지 진짜 뭔가 소비가 달라지는 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좀 소비하는 모습에서도 부모 세대가 즐기는 예스러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수제 뜨개 굿즈, 비주 굿즈처럼 다양한 수공예 아이템 역시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는 장인의 손길이 깃든 제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지세대의 소비 기준이 단순히 브랜드나 비주얼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인간이 만든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지세대 사이에서 친구 생일에 비싼 호텔 케이크나 이런 것 대신해서 제철 과일을 선물하는 좀 흐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선물할 일이 생기면 좀 쓸모없더라도 예쁜 거 네. 이런 게 더 인기였다면 요즘은 제철 과일처럼 지나칠 수 있는 계절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실속 있는 선물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많이 달라졌네요. 또 Z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세대를 또 닮아가고 그들에게서 또 좋은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아예 그 일상을 좀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일상을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네, 그걸 본인의 좀 루틴으로 잡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촌스러운 문화, 그 옛날 거가 아니라 네. 거기서 신기함을 느끼고 재해석하고 네. 그게 또 소비 시장으로 커지고 맞습니다. 재미나네요. 이 중년 문화를 Z세대가 느끼는 거 이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G세대 자녀와 X세대 부모가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 세대의 취향과 일상을 더 잘 알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해보는 것에 좀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나 좀 긴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시대를 겪으면서 부모 세대처럼 절약과 실용 중심의 소비 습관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해 보실 점은 G세대가 부모 세대의 일상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소비나 생활 습관, 취향 같은 것을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삶에 좀 접목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또 어떤 부모 세대의 일상과 취향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즐길지 조금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세대가 70년대, 80년대생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어른일 수도 있는데 그 문화를 또 Z세대가 재해석하고 있다.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